FT상에 우리은행도 포함되어 있어요. 4월 26일에 우리은행 본점 심사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광구 전 은행장 주거지 사무실 다 압색을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은행은 사실 대장동 컨소시엄에서 탈락한 은행이에요. 나간 탈락은 은행이에요. 아니고요.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빠진 예, 어쨌든, 건데. 예, 빠졌는데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 네. 그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내부 규정에 의해서 못하겠다고 빠진 데를 백날 해봐야 지금 그게 뭐가 되겠어요. 아니 하나은행을 압색을 해야 그나마 예를 들어서 그렇죠. 말이 되는데 이게 사실 자기네들이 어쨌든 간에 알아서 자진 탈락한 우리은행을 압색을 해요. 몰래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하나은행을 왜 안 할까 저도 의아했는데 설마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예, 이겁니다. 사실은 지금 또 여기서 수사 안 받은 데가 한 군데 있죠. 호반건설이에요. 호반건설은 이 위례 아파트 1,100가구를 지을 때부터 대장동 업자들과 이렇게 그 협업을 했는데 이겁니다. 근데 위례 아파트는 일종의 이제 연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전에 위례 아파트를 해서 종잣돈을 좀 만들자 했는데 종잣돈을 결과적으로 못 만들었어요. 이 대장동 업자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이 돈이 너무 없으니까 호반건설이 들어오는 대신 상당 부분의 그 지분을 호반건설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호반이랑 했더니 안 남네. 그리고 얘네 건설사만 하고 시행은 얼마 많이 했습니까? 얘네 너무 전문가야. 그리고 얘네한테 하면 다 털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할 때는 호반이랑 같이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호반건설의 혐의는 호반건설은 그 나무기 42억 5천만의 비자금을 만들 때 그 비자금을 만들 수 있게 어떤 이면 약정 같은 걸 해준대요. 예를 들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42억 5천은 박영수 전 특검의 외사촌인 이기성 쪽에서 왔는데 이기성 빌려줄 때 담보가 필요하잖아요. 예. 이 담보를 사실상 호반에서 해준 겁니다. 먼저 돈 주세요. 우리가 위례 아파트 이거 하고 당신한테 분양 그 대금 줄 때 그거 얹혀서 더 줄게요. 라는 이면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기성이 호반건설을 믿고 돈을 해준 거죠. 근데 호반건설이 어떻게 보면 이건 불법에 공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녹취록에 보면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님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박철희 상무 지금 박철희 그때 상무란 분이 지금 호반건설의 대표이사입니다. 지금. 그럼 예를 들면 이분들을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뭐 엊그저께 보니까 호반건설의 뭐 다른 분 전직 대표 엉뚱한 분을 소환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호반건설이 그렇게 했는데 호반건설도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왜? 야 그래도 우리가 위례를 같이 했는데 나무한테 꼬셨다고 합니다. 야 우리랑 하자 우리랑 대장동을. 근데 이쪽 김만배나 뭐 이쪽은 절대 안 해. 이렇게 하니까 호반건설은 산업은행과 손을 잡고 이 화천대유는 하나은행과 손을 잡고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여기가 이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이 호반건설에 김상열 회장이 하나은행,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하고 있는데 하나은행 회장한테 야, 너 니네 이렇게 같이 하면 손 떼 화천대유랑 손 잡지 마. 이렇게 하면 니네 예치된 예금 호반건설에 한 5, 6천억이 뭐 현금이 거의 하나은행에 있다 그래요. 다 빼버릴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컨소시엄이 깨질 뻔했다. 라는 게 지금 그 곽상도 재판 50억 뇌물 재판에서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때도 이상한 게 그렇다면 정말로 호반건설 회장이 하나은행 회장한테 이걸 했어? 압박이나 어떤 연락을 했어? 라는 것부터 수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 수사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이번에 수사 기록을 보니까 아직 보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담당 부장이 그런 위기가 있었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호반건설 회장이 하나은행을 압박했다. 하나은행 쪽을 압박했다는 게 내부 그 정리된 보고 문건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검사라면 야 그 보고 문건 어디 있어? 가져와. 해서 안 가져오면 압수수색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압박해서 이 컨소시엄을 붕괴시키려고 했는지부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곽상도가 구원투수로 나서서 이걸 막아줬나? 이렇게 수사가 1단계, 2단계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곽상도 관련 수사할 때 1, 2단계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1단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2단계 아무리 해봐야 이게 됩니까 수사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왜 우리은행과 그 산업은행을 갑니까? 정말 이런 압박이 있었는지 가려면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해야죠. 하나은행 압수수색하고 다시 재수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박영수 특검하고 관련돼서 이걸 사실 압색을 한 건데 박영수 특검이 2014년에 우리은행 사회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을 했으니까 대장동 일당들이 우리는 우리은행에서도 끌어올 수 있고 하나은행도 끌어올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배경을 과시하기 위한 로비스트의 역할을 아마 했을 거다. 굳이 해석하자면 사실 그런 정도의 해석은 그렇죠. 가능하죠. 네. 예. 근데 참 아무튼 그 수사해야 될 곳은 제대로 안 하고 지금 좀 헛다리를 의도적으로 지금 짚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제 50억 클럽 특검이 이제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12월 정도면은 이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검찰의 수사 기간도 이제는 약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수사할까요? 8개월 남았는데 제대로? 그러니까 뭐 자꾸 뭐 국회에서 뭘 하려고만 하면 그때 압수수색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통과가 돼 버렸으니까 모르겠네요. 통과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이제 사실 패스트 트랙 이런 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 처리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저쪽에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근데 전 그것도 이상해요. 50억 클럽 특검법을 왜 국민의힘이 반대합니까? 50억 클럽이 국민의힘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저 논리가 왜 너무 궁색한데 왜 저 얘기를 국회에서 아무도 안 하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네요. 50억 클럽을 수사하겠다는데 왜 국민의힘이 반대합니까? 그걸 이재명 뭐 수사를 뭐 하는데 방해가 됩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미 재판으로 넘어갔는데 그렇죠. 예. 50뭐 박영수, 김수남, 뭐 최재경 뭐 이런 전직 고위 법조인들을 수사하는데 국민의힘이 왜 반대하죠? 한 몸이란 건 그 얘기입니까? 근데 검찰에 대한 배려 아닐까 싶기도 한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왜 그걸 반대를 그 명분과 논리가 하나도 없는데 그때 당시의 논리는 이재명 수사를 더 해야 된다 이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사건은 물론 인허가 비리 이거 수사 잘 해야 돼요. 어디까지 이게 지금 미쳤냐 영향이 그리고 돈이 가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에만 다 몰빵을 하다 보니까 50억 클럽 그리고 50억 클럽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해드렸지만 SK 계열사인 키넨파트너스는 여기에 사전 개발 정보를 다 이 업자들과 공유하면서 들어와서 1,000억 원을 벌어갔습니다. 지금 김만배는 억울할 거예요. 내가 이 돈 다 내가 번지 알지만 SK 키넨파트너스가 1,000억을 가져갔고 차병원 아시죠? 그 국정농단 때 차병원 그 많이 나오잖아요. 그 최순실하고 뭐 김기춘하고 그렇죠. 차병원의 오너 일가 돈이 대장동에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NC 소프트 윤송희 대표의 그 개인 자금도 들어간 것 같고 영화 배우 박중훈 이분들이 MSBT라는 투자 회사의 투자자들입니다. 이 MSBT가 한 블록을 시행을 해서 거기서 500억 정도 돈이 남았어요. 근데 그러면 보세요. 근데 대장동 아파트 분양 수익 중에 SK 계열사로 1,000억 가고 MSBT라는 데로 갔는데 이 MSBT도 결국에 보면 어떤 차병원이나 이런 오너 그룹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간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전 개발 정보를 사전에 다 공유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다 짜고 치는 거구나 하면서 돈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 불법입니다. 이거는 불법을 공모한 겁니다. 이 두 곳 수사 안 하잖아요. SK 그 키넨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수사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검찰이 참 기가 막히게 선택적 수사를 그렇죠.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이제 검사는 검사의 기소권은 뭐 재량 행위다. 그래 검사의 뭐 기소 재량주의 이렇게 했는데 재량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